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남자 취준생입니다. 저는 제 생각에 굉장히 모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집에서 태어나 특출나게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얌전하지도 않은 학창시절을 지내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이스토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렵지 않게 취업을 할 수 있었고 그리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저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선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고 상선에 승선하여 약 4년간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되게 빡세게 살았네. 처음에 이러한 진로를 정할 때 높은 연봉과 일하고 있는 기업에서 돈도 벌고 군 특례도 받을 수 있다는 나름의 오션 드림을 꿈꾸며 덜컥 이 세계에 발을 들였지만 역시 만만치는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군 특례 때문이지요. 비록 최소 3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여기서 그만두면 빼도 박도 못하고 군대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버티며 탔습니다. 이 환경 설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일반 직장에 있으면 그만두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군 특례가 끝나갈 무렵 저는 사실상 구체적인 목표와 확실한 계획도 없이 단지 돈이 좀 모이고 군 특례가 끝났다는 이유로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바다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적금 통장만 6개를 만들며 모은 돈이 대략 1억 정도 되더군요. 대단한 거야. 근데 그거잖아요. 바다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3년 일했으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죠. 대단하네. 네. 지금 생각해도 23살에 제가 모았다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금액이었습니다. 저도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23살에 1억을 갖고 있다니. 그 묵직한 통장을 들고 땅을 밟다 세상이 제 것이 된 것 같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목표와 목적의식이 없었던 저는 1년이 좀 넘는 시간을 그저 쓰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말이죠. 그래도 단 하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일을 그만두자마자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던 저는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은 나이에 꿈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기는 정말 별거 없습니다. 평소에도 게임을 즐겨하는 저는 그 게임 속에 나오는 캐릭터와 배경에 화려하면서 진짜 같은 모델링에 심취하여 게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나도 저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당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겠지 하며 게임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며칠째 떠나지 않고 머릿속을 빙빙 맴돌더니 어느샌가 그것을 배우기에 학원까지 알아보는 제 자신이 있더군요. 고졸에 배운 거라고는 100일밖에 없던 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픽을 다루고 그걸로 무언가 만드는 3D 모델러라는 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4살의 제가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표가 생기자 맹목적으로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학원비가 비싸고 수강 과정이 길고 제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돈과 시간 그리고 아직 시들지 않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기초부터 시작해 수업을 차근차근 들어가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미대나 예고 등 예술 쪽으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던 저지만 정말 재밌게 배우고 정말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잘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몇 개월의 학습 끝에 진짜로 프로로 데뷔해 쓰이고 취업을 위한 모델링 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스터디도 하며 저만의 모델링을 만들던 중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께 통과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에 반해 저는 작은 것 하나 통과받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수정사항 역시 이해를 잘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대로라면은 이쪽 업계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의 맹목적인 열정으로 인해 냉철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건 아닌지 끝없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의구심이 들 때면 저는 무조건 뛰쳐나가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마음이 힘든 건 몸이 힘들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제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쇳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거나 숨막혀 토가 나올 때까지 뜀박질을 하면 그런 의구심은 어느덧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젠 그마저도 한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100일만 했던 내가 과연 예고 대졸자들과 경쟁한다는 게 맞는 건가 싶고 제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도 인정받지 못하니 한없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컴퓨터에 앉아 계속해서 만들어 보지만 지금의 저의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거침없이 만들기도 주저하게 됩니다. 돈, 시간을 떠나 제가 이 업계에서 프로가 될 수 있을지 역시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의 등장인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녀석은 노력할 가치도 없다. 어릴 때 본 만화지만 지금까지도 저의 좌우명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별개인 것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로서 취미로만 남겨놔야 할까요? 저는 노력할 가치도 없으니 여기서 프로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수많은 고민 상담 메일을 받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제 고민을 읽으실지 모르시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읽으시든 안 읽으시든 항상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연 나가면 이 친구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읽어준 거 진짜. 근데 이제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 25살이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돈도 많이 벌어서 본인 돈으로 또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뭘 해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제가 조금 꿀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 친구가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운동을 해서 아까 이렇게 팁이 뭐냐면은 자기 몸무게보다 이렇게 중량을 많이 드는 거거든요. 힘이 엄청 셀 거 아니에요. 그냥 건강할 거야 돼. 딱 본인도 거기 좀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냥 세상에는 건강만 하고 사고만 똑바로 박혔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예를 들면은 좀 힘들긴 하지만 요식업. 저랑 고약가님이랑 예를 들면 제가 그 반성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반성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사무실 밑에 간판도 없는 여러분 식당이 있어요. 간판도 없어요. 식당이. 그래서 제가 거기 식당에 들어서길래 혀를 차면서 진짜 맞아. 얘네들은 생각이 없나? 이런 데다 식당을 차리면 이게 될 것 같다. 나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 얘네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막 그래서 막 엄청 뭐라고 고약가님도 그리고 생긴 한번 먹어보는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고약가님도 당연히 동조해 거기서. 왜냐면 여기가 그렇게 좋은 상권이 아니거든요. 고약가님 또 요식을 했으니까 거기서 은연중 그렇지. 얘네들 큰일 났네 공부 안 하고 그거 해갖고. 실제로 또 확률적으로 성공이 힘들고. 원래 확률적으로 성공이 힘들고. 근데 거기가 무슨 퓨전 요리인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한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자 그랬는데 한 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대요. 너무 잘 돼갖고 진짜 너무 잘 돼갖고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 코로나 시국에 우리 그 주상복합에 고약가님 거기 알잖아요. 그 브런치 팔고 거기는 나는 진짜 이 사연 받으면서 거기 한번 보여주고 싶어. 요식업 하시는 분들 힘든데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잘 되는 가게가 있나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야. 우리는 미쳤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그 남성분은 거의 없으시고 대부분 여성분이시라서 그 여성분의 마음을 확 잡은 것 같아. 그날 메뉴가 엄청 막 특이하지도 않거든요. 먹어봤잖아. 네. 딴 데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게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측은지심으로 생각했냐면은 아이고 개업했는데 거기 임대료도 비싸잖아. 임대료도 비싸고 코로나 터져갖고 그렇지. 아유 가엾다 젊은 친구들이 막 그랬는데 무슨 가엾 나보다 더 훨씬 잘 벌 것 같은데. 그다음에 요즘에는 유튜브에는 막 이제 그런 막 장사 자영업 얘기하는 채널들이 많아서 거기서 딱 제가 그걸 재밌어서 가끔 보거든요. 그런 것들. 거기서 보면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소통 능력이 되는가, 결정적으로 체력이 되는가예요. 그렇죠. 체력이 되는가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나중에 뭐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매우 훌륭해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조언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거 더 해봐도 돼요. 더 해봐도 돼. 1, 2년 더 해봐도 돼. 왜냐면 그 과정을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면서 자괴감을 갖는 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은 이미 그거에 5년, 6년을 투입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랑 나랑 동급으로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막 진짜 막 모델링 할 때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똑같다고. 근데 이게 점점 실력이 포화 구간에 들어가서 이게 실력이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전문가 영역이 들어간다는 거는 노력 대비 결국에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거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누구나 모델링에서 막 이것도 큰 것도 그리고 하지. 근데 디테일 뭐 요런 게 나중에 어려운 건데 그거를 내가 지금 학교 다닌다는 마음으로 1, 2년 더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제가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우리 누나가 그러니까 막 회사 이것도 하고 막 중소기업도 많이 다니고 막 등 만드는 왜 미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국대 서영학과를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예체능이잖아요. 그래서 마사회도 오래 일하고, 그다음에 뭐 격리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등 이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에 만드는 등 그런 회사도 일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제가 싱가포르로 가게 돼서 이제 거기 자리를 잡았잖아요. 박사 과정을 하면서 겸사겸사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공부하고 싶다. 영어도 우리나라 또 중국말도 조금 할 줄 알고 영어도 조금 할 줄 아는데 그것도 올릴 겸 외국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디자인 스쿨에 들어왔어요. 디자인 스쿨에 들어왔는데 다 그때 21살, 22살인데 우리 누나만 33살인 거야. 근데 우리 누나가 이제 막 격리도 오래 하고 마사회도 오래 하고 막 그래서 이미 그런 건 오래전에 논 상태예요. 근데 그래도 그 짬밥이 어디 가겠어요? 그림을 몇 년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제 디자인 스쿨 가면은 이제 디자인 이제 프로토타입을 그려야 돼요. 스케치. 그런 게 이제 수업에 많아요. 그다음에 뭐 만들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우리 누나 잘하나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일단은 거기 친구들은 고등학교만 댕기다가 디자인이 멋있어서 딱 온 애들은 그림 아예 그릴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누나는 밥 먹고 그리던 게 그림이어서 다 오래 이쁠. 다 오래 이쁠. 그런데 우리 누나 그러면 그걸 디자이너로 잘 되냐 1년 다니다가 그 다음에 못해갖고 때려쳤어요. 이게 뭐냐면은 맞아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싸리 처음부터. 근데 이게 결국에는 프로로 간다는 거는 여러 번을 뭔가를 이겨내야 돼요. 잘 그리는 것도 이겨내야 되고 나중에 막 모델링이니까 막 나중에 그 모델링에서 그거 이제 프로그래머의 소통도 이겨내야 되고 막 이겨내야 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 분야를 또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다각도로 나중에 이겨내야 될 게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지금 충분히 열심히 해봐도 좋고 그 다음에 1년 더 해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모델링이 잘 안 해봐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그래도 막 그래픽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툴을 쓰는 뭔가 이렇게 만드는 툴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해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우리 누나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저보고 지금 디자인 하라 그러면 디자인 1도 못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와요. 근데 이런 거에서 만약에 디자인으로 넘어간다? 그럼 이런 거 벌써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 수월해요. 근데 아까 내가 막 자영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시는 또 자영업자분 얘기해드리면은 이분이 어떤 업장을 차렸는데 거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식탁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구점에서 사오면은 15만 원이야. 이분이 좀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능력이 대단한 분이어갖고 자기가 공장에 가서 도면 만들고 설계해서 15만 원짜리를 똑같이 뭐 8만 원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폴리매스적 관점에서 히든 에센점에서 연결이 돼갖고 지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좀 더 해봐도 된다요 저는요. 네? 저는 뭐 이분 다시 얘기지만 뭐 본인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제 요거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이 어린 나이에 목표를 위해서 되게 하기 싫은 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저는 박사님을 공부하는 게 뭐래도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본인이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정신적으로 딱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본인이 잘 알고 있고 쉽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본인 스트레스나 원치 않는 감정이 있었을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모를 어른들도 되게 많아요. 본인은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최악을 극복하는 힘이 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도 뭐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운동이라서 완전 베스트야. 감정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25살에 24살, 25살에 자기 돈으로 하는데 이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거의 보는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젊고 본인은 나중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경험치로 봤을 때.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생긴 거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초보 때, 초창기 때 뭘 잘했다고 해서 고수 때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초보, 중수, 고수가 다 필요한 능력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초보에 잘한다고 해서 중수 때 잘한다 보장이 없고 고수 잘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했는데 좀 못한다고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핵심은 뭐냐? 본인은 이걸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어도 행복하대잖아. 근데 이런 마인드로 졸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급 이상 안 되기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신 여기에 조금 첨언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거를 모델링 하는 것도 상의적인 발상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디렉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공부를 이 많이 본인 해야 돼. 공부만 해서 사이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차례 논픽션 얘기하지만 그런 거보다 픽션을 많이 읽어야 돼요. 특히 SF나 환타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신화 이런 것들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이 모델링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대부분에 현재 나오는 게임들이 모델링이라는 것이 그 순선 창작이 생각보다 없어요. 동물 다 보고 하는 이런 거 거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정말 좋아하는 곽재재 작가님이 우리나라 그 괴물들 네. 뭐 괴물도감인가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럼 뭐 몇백 개가 있다, 몇백 개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서 이거를 변형하는 거야. 그런 거는 굴지적으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의 필독성이 그렇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내 머릿속에 있고 레퍼런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델링 할 때 퍼포먼스가 달라지는데 이걸 하려면 단기간에 되진 않겠지. 근데 본인이 좋아하잖아. 게다가 만화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니까 소설 같은 것부터 신화 같은 것들, 그런 도감 같은 것들, 그 모양들, 그 디자인들 그런 것도 쭉 해 나가시면서 하시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면 대박 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고약가님 말씀 듣고 요 얘기 듣고 딱 실천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티브 커브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지. 그 책을 보시면 돼요. 그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주 그 책에 이제 요령도 잘 알려주면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은 어떤 아저씨가 나오시는데 그림을 한 번도 그리지 않은 아저씨예요. 그렇지. 맨 처음에 그린 거 보면은 그래도 못 그리진 않아. 내가 볼 때 내 기준에선. 근데 전문가에서 기준에서는 좀 엉터리 수준인데 그걸 매일 한 장씩 그려. 그러면서 그걸 피드백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그림 거기 나오는데 슈퍼 울트라 전문가가 돼요. 믿기 힘들 정도. 예. 그냥 그 크리에이티브 우리 이제 문화상품권 주잖아요. 그 크리에이티브 커브라는 책을 사서 보고 나는 그 괴물 도감도 꼭 보셨으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1, 2년 더 해보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하기 때문에 아 그래도 내가 이거 해봤다. 이게 있는 사람은 그 힘이 달라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가봤지. 저도 왜냐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뭘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뭘 방향 전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단순히 포기가 그냥 진짜 내가 무기력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해봤는데 새로운 걸 결심하는 분들한테 저가 항상 용기가 되는 게 뭐냐면 제 케이스가 저는 공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년 추가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관련 커리어가 엄청 길고 미친 짓만 안 하면은 부장까지는 안 잘리는 데고 제 위치를 대체할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전공도 하고 박사도 하고 거기도 일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 그거 그만두고 딴 거 해도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 친구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전 체력이 없어요. 정신력은 있는데. 그래서 뭘 하면 힘들어. 이 친구가 좀 부러워. 저는 빨리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갖고 좀 자유롭게 뭐 지금 뭐 걷기는 하고 있는데 전 근력 운동도 헬스장 가고 싶은데 마스크 끼고 하니까 좀 답답해서 못 하겠어 솔직히. 전문가분의 피드백을 받는 네, 거죠. 그 마스크 끼고 하니까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의욕이 안 나. 왜냐면 그쪽으로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서 좀 뭔가 빨리 나는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 나도 좀 체력 좀 쌓아보게. 제발 좀.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잘 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이제 보증. 100% 잘 될 수 있다. 보증합니다. 뭘 해도 된다. 뭐 5년 뒤에 뭐 갑자기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아니면 이 분야에서 잘 됐습니다. 이런 메일 온다. 제가 그 촉이 이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고 작가님이랑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